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배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12주 동안 이제 이론반 수업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교재는 다 받으셨고, 지금 아주 의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 계시는데, 몇 가지 전달사항을 좀 전달하고 수업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그 비공개 시험을 몇 번 응시를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직접 시험 보러 들어가요. 예, 시험을 응시하면서 이제 그 느꼈던 점이 뭐냐면, 안 나왔던 개념들이 이제 출제가 자꾸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급 공무원에서 출제가 전혀 안 된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전기화학에서 뭐 네른스트식이라든가, 그죠? 그런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융합형 문제, 그죠? 올해 시험이었어요. 올해 시험, 비공개 시험에서 그 삼투압과 어는점 내림이 융합해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오비탈에서 그 P오비탈이 S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높다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혼성오비탈, sp-오비탈과 sp3-오비탈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높은지 이거는 다뤄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고 폭넓게 수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교재에 최대한 수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재가 개정이 돼서 나온 거예요. 개정이 돼서 나왔는데 이 교재는 뭐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추가로 안 나왔던 개념들을 갖다가 이 교재에다가 이제 수록을 많이 했습니다. 수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 교재는요, 필요 없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통째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책들을 보면 뭐 이거는 이제 뭐 참고로 적어 놓은 거니까 읽어볼 사람들만 읽어보세요. 뭐 이제 이런 책들도 있는데 이 교재는 그런 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통째로 머릿속에 넣어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 설명에서 제가 이제 그 칠판에다가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책을 한번 보면 수업하는 설명과 책에 있는 내용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 수업하는 이 개념, 제가 얘기한 이 말을 최대한 교재에 그대로 수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한번 듣고 책에도 그대로 적혀 있고요. 그죠? 그래서 복습할 때 굉장히 효율적인 복습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뭐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대목에서 설명을 놓쳤어요. 그러면 요걸 갖다 그 설명을 놓쳤던 부분을 책에서 읽어보면 또 역시 그대로 적혀져 있으니까, 그죠? 다 이해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수업 빠지면 안 됩니다. 수업을 듣고 복습을 했을 때하고 수업을 빠지고 복습을 했을 때하고 큰 차이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들 이 책은 최소한 5회독은 하셔야 됩니다. 5번은 보셔야 돼요. 이 책을. 그래서 머릿속에 통째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노트 필기를 갖다가 원칙으로 좀 합니다. 요 책도 노트 필기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1회독 때는 개념 설명을 갖다가 이제 디테일하게 합니다. 문제는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트 필기에다가 노트에다가 개념을 갖다가 이제 필기를 해 나갑니다. 근데 요 노트를 조금 두터운 노트에다가 여유 있게 좀 필기를 좀 하세요. 여유 공간을 좀 두면서 이렇게 필기를 좀 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1회독 때는 그렇게 하시고 2회독 때도 다시 한번 뭡니까? 2회독 강의가 또 있거든요. 2회독 때도 개념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2회독 때부터는 문제를 좀 풀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단원별 문제.
근데 여기 있는 단원별 문제는요, 공무원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안 풀릴 거예요, 이 문제들이. 그죠? 그래서 일단 개념 설명 복습을 충실하게 하시고요.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풀 수 있는 데까지만 푸세요. 그리고 안 풀리는 문제들은 체크를 해놓고 그냥 패스해서 넘어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회독이 되면 개념은요, 1회독, 2회독 때 이해가 안 갔던 개념들이 3회독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해가 가는 그런 개념들이 꽤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이 개념에서 내가 이 내용을 놓쳤기 때문에 이 개념이 이해가 안 갔구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개념을, 그 내용을 그 노트의 해당 개념에다가 추가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유 공간을 두면서 필기를 하라는 거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회독 때도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역시 2회독 때 안 풀렸던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지 이 문제를 풀 때 이 개념을 생각을 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개념을 노트의 관련 단원에다가 적어 놓는 겁니다. 역시. 그래서 자꾸 단권화를 시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3회독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갖다 푸는데 해설 강의를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그대로 다 찍어 놨습니다. 우리 분 이제 그 학원 카페에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학원 카페 해설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설 강의를 참고로 하셔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풀리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틀렸던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을 관련 노트의 그 관련 단원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3회독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4회독, 5회독까지 가면, 그죠? 이제 개념들 중에서 자기가 항상 잘 까먹는 개념이나, 그죠? 어려웠던 개념들이 이제 서서히 압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압축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압축 노트. 됐죠? 그럼 압축 노트를 갖다 만들면 개념에 대한 압축 노트는 한 5페이지, 6페이지 그 정도로 다 압축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문제도 정말 어렵고 끝까지 잘 안 풀렸던 문제들, 그죠? 그 문제들은 오답 노트를 만드세요. 아시겠습니까? 오답 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 오답 노트 역시 5회도까지 가다 보니까 그렇게 두께는 두껍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볼 때는 그 압축 노트하고 오답 노트 이 두 개만 가지고 들어가면 돼.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물론 이 오답 노트는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출문제 풀이반이나 실전 모의고사 반이나 여기에도 이제 틀린 문제가 나오겠죠. 그 문제들도 그 오답 노트에 이제 첨가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오답 노트 작성법은 제가 앞으로도 수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3회독 때부터. 아시겠죠? 거기에 충실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말을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고득점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압축 노트와 오답 노트, 압축된 개념 노트, 압축된 오답 노트가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복습을 충실하게 하고 제가 얘기한 대로 따라오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당연히 의문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문제도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개념도 이해가 안 가는 개념들이 나올 수 있게 마련입니다. 그죠? 예, 근데 좀 당장 좀 알고 싶어. 그죠? 물론 이제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거치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개념들은 많이 이해가 갈 텐데. 그죠? 이제 그래도 공부하다가 좀 알고 싶은 그런 개념들, 당장 알고 싶은 그런 개념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 개념들은 우리 학원에 보면 그 진통 카페라고 다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보면 배수진 화학 공부방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질문을 여러분들
꺼리낌 없이 올려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작은 질문 한 개라도. 그러면 제가 항상 그래왔다시피 신속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진통 카페에 보면 제가 이제 그 해설을 갖다가 뭐 아무리 늦어도 뭐 이제 3일 내로는 다 올려줘요. 아무리 늦어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진통 카페 얘기도 다 했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기 요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 말대로 좀 따라 주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쉬는 시간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그래왔다시피 수업 시간에 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바로 그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쉬는 시간에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일단 들어가면 돼요. 10페이지. 요 10페이지는 뭐냐면 10페이지부터 그 13페이지까지 있죠. 요거는 물론 그 중에서 시험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들이 있긴 해요. 그죠? 그렇지만 이 중에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은 시험에 직접적인 그런 그 시험하고 직접 연결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화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 베이스를 적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뭐 이제 어제 기초반 들은 학생들은 이제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많이 거의 뭐 중복이 될 거예요. 예.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소와 원자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소와 원자의 구분. 이거죠, 여러분들. C6, H12, O6. 그 다음에 CH3, COH.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원소하고 원자를 한번 차례대로 한번 따져보면요.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다. 그 다음에 원자는 개수의 개념이다. 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고요. 원자는 개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지금 얘가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할 때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몇 종류 원소로 되어 있나요? 했죠? 네. 탄소, 수소, 산소 세 종류 원소로 되어 있잖아. 그죠? 그 다음 몇 개의 원자? 계산하면 24개의 원자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다 되잖아.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다. 원자는 개수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세 종류 원소 24개의 원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들이 뭡니까?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분자. 그러면 원소, 원자, 분자 다 된 거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 얘가 지금 뭡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 세 종류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몇 개의 원자? 요거는 8개의 원자로 되어 있죠. 8개의 원자. 세 종류 원소, 8개의 원자가 만나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다. 원자는 개수의 개념이다. 됐죠? 네. 그러면 요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원소, 원자,
분자. 이렇게 한번 나누고, 이걸 좀 이렇게 씁시다. 칠판을 좀 넓게. 원소, 원자, 분자.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헷갈리게 헷갈리게 이제 공부를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원소하고 원자만 비교하는 거야. 그 다음, 원자하고 분자, 이 두 개만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책을 보면 알겠지만, 원소에도 N2가 들어있습니다. 질소. 분자에도 N2가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게 들어가 있죠? 헷갈려 벌써. 예? 그러니까 반드시 원소하고 원자 두 개만 비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하고 분자 이 두 개만 비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원소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종류의 개념이야. 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거기 보면 호돈소 물질이라고 있어요.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은 뭐냐면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O2라고 합시다. O2, N2, 그 다음에 F2, Cl2,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H2, 이런 것들. 그 다음에 Na,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호돈소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분명히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 종류 원소,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에요. 원소는 종류의 개념. 얘 지금 보세요. 전부 다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이죠. 그죠? 전부 다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을 호돈소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요새는요, 이 용어가 이제 용어가 많이 통폐합이 됐어요. 그래서 호돈소 물질,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을 호돈소 물질 또는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얘들도 원소라고 불러. 그래서 Na, 이거 원자 아닙니까? 예, 이것도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호돈소 물질이에요. 왜냐? 나트륨은 금속이죠. 금속의 성질을 띠고 있죠. 그죠? 물질. 됐습니까? 물질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학생들이 제일 좀 이제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니까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을 호돈소 물질, 요거를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나요? 됐습니다. 그 다음 원자는 뭐냐면 요놈은 개수의 개념이에요. 개수의 개념. 그러니까 뭐 이제 알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이제 N, O, 그죠? F, H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되나요? 예. 원자. 이런 것들을 원자라고 얘기를 한다. 분자는 뭐냐면 여러분들 물질 고유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죠? 물질 고유의 성질을 띈다. 네, 물질 고유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얘를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분자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물질이야.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원소하고 원자를 비교하고 원자하고 분자만 비교해 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원소하고 원자는 지금 이제 비교가 됐잖아. 이제 원자하고 분자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죠? 뭡니까? 물질 고유의 성질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물질이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물질. 그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물질, 예를 들어서 CO2,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N2,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C4H10, 뷰테인,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프로페인, 이런 것들, 그죠? 얘들을 갖다가 전부 다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하고 원자만 비교하고 원자하고 분자만 비교하면 N2, N2 헷갈리지 않잖아. 그죠? 네, 이렇게만 비교하십시오. 그래서 분자 같은 경우는 물질 고유의 성질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물질, 이놈을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네. 이거 가죠? 네. 그럼 여러분들 원자하고 분자 중에서 누가 지금 더 불안정할까요? 원자하고 분자, 이렇게 이제 질소는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하고 분자 중에서 누가 지금 더 불안정할까요? 누가 지금 더 안정할까? 누가 지금 더 불안정할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분자는요, 얘 두 개가 서로 붙들고 있어. 운동성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해. 근데 얘들은요, 떨어져서 지 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더 불안정합니다. 원자가 불안정하고 분자가 더 안정한 거야.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높아야 돼? 불안정한 놈들이 에너지가 높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는 원자가 더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여러분들 얘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헬륨이다, 네온이다, 아르곤이다. 요거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얘를 갖다 비교 한번 해보면 요거 지금 현재 어떻게 나옵니까? 응? 어떻게 나와요? 얘를 갖다 비교 한번 해보면 얘 지금 각각 한 개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원자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전부 다 얘들 고유의 성질을 다 띠고 있어요. 단적으로 네온 사인에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얘들은 각각 한 개씩 원자지만, 그죠? 각각 고유의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분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단원자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단원자 분자. 됐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잠깐 한번 책을 한번 볼까요? 원자, 원소, 원자, 분자. 이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죠. 원자와 달리 종류의 개념. 어우, 중요한 말이다. 그 다음에 호돈수 물질은 N2, O2, Cl2, F2, 나트륨, 철과 같이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 그죠?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을 호돈수 물질, 요새는 그냥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원자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알갱이고 개수의 개념 중요합니다. 개수의 개념. 뭐 질소 원자, 산소 원자, 염소 원자 등이 있다. 그 다음 원자는 당연히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원자들은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다르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뭡니까? 분자보다 불안정해서 에너지가 크다. 방금 얘기한 거야. 됐죠? 분자입니다. 물질 고유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것도 지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종류는 뭐 그렇게 나와 있죠. 물 분자, 산소 분자, 질소 분자, 에탄 분자, CO2 분자 등이 있습니다. 분자는 쪼개지면 당연히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지.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18쪽 비활성 기체의 경우 단원자가 분자를 이루고 있다. 얘기 다 했죠? 됐습니까? 예. 그대로 지금 다 얘기한 거잖아. 그대로 다 얘기한 거고요. 통째로 다 이 페이지에 있는 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죠?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공부하다 보면
쉽게 정말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화합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화합물. 얘는 이제 뭐냐면 화합물은 이걸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합물. 거기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합물을 한번 보면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봅시다. CO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2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CaO가 존재할 수 있고, 그죠? 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H2O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비율이라는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일정한 비율이라는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죠? 몰수 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질량 비가 있는 거야. 그죠? 일정한 몰수비로 결합한 물질, 화합물.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 물질, 화합물. 이렇게 되는 거죠. 되나요? 그죠? 몰수비만 볼까요? 여러분들, CO는 뭡니까? 몰수비는 1대1이야. 질량비는요? 1몰이잖아. 1몰의 질량 12g, 1몰의 질량 16g. 그죠? 그래서 요놈의 질량비는 얼마입니까? 3대4의 질량비로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몰수비가 지금 현재 얼마예요? 1대2가 나오고 있습니다. 되나요? 몰수비. 그 다음에 질량비는 지금 현재 뭐냐면 얘는 지금 현재 1몰의 질량 12g이야. 얘는 1몰의 질량 32g이야. 그러면 12대 32니까 얼마입니까? 3대 8의 질량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얘 한번 볼까요? 산화칼슘이에요. 얼마입니까? 1대1의 몰수비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질량비는요. 요거 1몰의 질량 40이에요. 요거 1몰의 질량 16이잖아. 40대 16입니다. 얼마예요? 5대2가 되겠죠. 그래서 5대2의 질량비로 결합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H2O를 한번 볼게요. 얘는요. 몰수비는 2대1의 몰수비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질량비는요. 얘가 지금 현재 1몰의 수소 분자니까 2g이야. 그죠? 얘는요. 산소 원자니까 16g. 그래서 얼마입니까? 얘는요. 1대8의 질량비로 결합하고 있는 거죠. 되겠나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화합물이라는 거는 그죠? 두 개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근데 두 개 이상의 원소가 그죠?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하고 있으니까 그죠? 여러 가지 화합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탄소하고 산소, 탄소하고 산소가 그죠? 뭡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하고 있으니까 CO2도 생길 수가 있고 CO2라는 물질도 생길 수가 있는 거야. 되나요? 그래서 뭡니까? 다시 한번 두 개 이상의 원소가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화합물이 생겨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얘들 빼고 화합물은 되게 많죠. 두 개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뭐가 됩니까? 그죠? 두 개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 그죠? 얘도 마찬가지. 두 개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화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되나요? 그죠? 예. 지금까지는 뭐 이제 시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적어도 이제 화학을 시작함에 있어서 모르면 안 되는 내용들이죠. 그죠? 예.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화합물.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여 생성된 순수한 물질. 일정한 비율이라는 것은 질량비, 개수비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많은 화합물이 존재하고 있다. 맞죠? 네,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예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 NaCl 같은 경우는요. 나트륨과 염소가 1대1의 몰수비로 결합한 화합물이에요. 근데 이거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요. 어떤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나트륨과 염소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 아닙니까?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얘는 뭡니까?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을 하고 있죠. 2개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생성된 물질, 얘는 화합물이야. 물도 2개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생성된 화합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개를 섞어서 소금물이 되면 이게 혼합물이잖아요. 됐습니까? 이게 혼합물이야. NaCl 화합물, 물도 화합물, 이 2개가 섞이면 얘가 바로 혼합물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화합물, 혼합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원소, 원자, 분자, 화합물까지 다 된 거야. 됐나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리를 조금 해 나가야 되겠죠? 동자가 붙어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동위원소, 동중원소, 동소체. 이렇게 해서 동자가 들어가는 것들을 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부터. 일단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세요. 칠판을 지울까요? 동위원소는 뭐냐면 여러분들 요거예요. 거기도 이제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다 적어 놓을 텐데 다 적어 놨는데 수소가 이런 수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소가 어떤 수소? 수소는 이런 수소도 있고요. 수소는 이런 수소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래에 있는 숫자의 의미가 뭘까요? 원자번호 양성자수 전자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거는 질량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량수는 뭡니까?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가 질량수야.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가 질량수야.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가 질량수가 되는 거죠. 그죠? 현대적인 주기율표는 누가 만든 주기율표를 쓰고 있냐면 모질리라는 인간이 만든 주기율표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모질리는 뭐를 기준으로 주기율표를 나열해 놨냐면 원자 번호 순으로 주기율표를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원자 번호가 다 똑같죠? 원자 번호가 다 똑같으면 주기율표에서 위치가 똑같잖아요. 위치가 똑같다고 해서 동위원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예, 거기 지금 그대로 다 적혀 있죠? 예,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적어놨어 거기에다가. 그러면 동위원소의 성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위원소의 성질 뭐가 있나요?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르다. 그 다음 두 번째,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다르다. 되나요? 그래서 1번, 2번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이라는 것을 한번 나눠봐야 돼.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은 뭐가 있냐면, 그죠?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 물리는 조금 단순합니다. 있는 고유의 성질, 눈에 보이는 고유의 성질을 물리적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량, 밀도, 그 다음에 녹는 점, 그 다음에 끓는 점,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리적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화학적 성질은 뭐냐면 화학 반응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화학이잖아요. 화학 반응을 해서 뭡니까? 새로운 성분이 탄생하는 성질. 화학 반응을 해서 새로운 성분이 탄생하는 그런 성질을 화학적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열심히 적고 있네요. 하여튼 여유 공간을 조금 두면서 필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당장 그죠? 질량수가 다 다르죠? 그럼 물리적 성질은 달라야지. 화학적 성질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일족 원소가 예를 들어서 Li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Rb 플러스, CS 플러스. 일족 원소는 뭡니까? 얘들은 최각 전자가 1개예요. 그러면 최각 전자 8개로 만족하기 위해서 이 일족 원소는 전부 다 전자를 1개씩만 버리고 반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화학 반응을 하는 거야. 똑같은 화학 반응을. 화학적 성질은 같다는 겁니다. 수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수소는 주로 H 플러스 형태가 되잖아. 수소도 역시 전자 1개를 잃으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얘도 전자 1개 잃으면서 반응하고요. 얘도 전자 1개 잃으면서 반응하고요. 얘도 전자 1개 잃으면서 화학 반응을 하는 거야. 화학적 성질은 같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되나요? 예. 그래서 동위원소의 특징, 기역, 니은, 디귿 다 나와 있습니다.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르다.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르다. 화학적 성질은 같고 물리적 성질은 다릅니다. 됐죠? 예. 그 다음 동중원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동중원소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질량만 같아 그냥. 예? 질량만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 같은 경우도 6이 있고 14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는 7이 있고 14가 있어요. 아니, 원자도 달라. 원자 번호 달라. 양성자 달라. 중성자 달라. 단지 다른 건 뭐고, 단지 똑같은 거는 질량만 같은 거죠. 그래서 오로지 질량만 같은 원소를 동중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질량만 같아. 나머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동중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동소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동위원소, 동중원소, 동소체 중에서 동중원소는 뭐 출제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가 잘 되는 거는요, 동위원소하고 동소체, 이 두 가지가 되겠죠. 봅시다. 동소체는 뭐냐면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 즉 원소, 즉 호돈소 물질 중에서, 그죠? 뭡니까? 모양이 달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물질, 요놈을 갖다가 동소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모양이 달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물질. 아니, 모양이 다르면 성질은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 호돈소 물질 중에서 모양이 달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물질을 동소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일단 탄소가 있는데, 그죠?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흑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비금속이고요. 흑연은 샤프심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다이아몬드는 그물 구조입니다. 흑연은 층상 그물 구조로 모양이 달라. 그래서 똑같이 탄소로 되어 있지만, 그죠? 똑같이 탄소로 되어 있지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와 흑연을 동소체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 여러분들 S, 거기 이제 S8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S4는 사방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S8은요, 단사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거든요. 호돈소 물질로 되어 있지만, 그죠? 모양이 달라. 호돈소 물질 중에서 같은 원소로 되어 있지만 모양이 달라서 성질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걸 동소체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사황도 황, 사방황도 S, 단사황도 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원소로 되어 있지만 모양이 달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동소체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사황과 사방황을 동소체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을 한번 볼까요? P4입니다. P4는요, 백린이라고 해서 아주 위험한 무기죠. 이거는 무기로 주로 많이 쓰이는 건데, 그죠? 탄약. 흰 인도 P4고요. 붉은 인도 P4야. 그래서 얘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런 얘기야. 호돈수 물질로 되어 있지만, 그죠? 호돈수 물질 중에서 같은 원소로 되어 있어요. 둘 다 P4. 그죠? 호돈수 물질 중에서 같은 원소로 되어 있지만 모양이 달라서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흰인과 붉은인을 동소체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제가 기초반 때도 얘기했지만 이 인은요 발화점이 낮아요. 발화점이 낮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불이 잘 붙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예를 드는 게 도깨비불이잖아. 예? 도깨비불. 오늘 처음 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도깨비불이 실제 존재할까요? 응? 여름철 밤에, 한 여름철 밤에 공동묘지에 가보면, 그죠? 도깨비불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들 땅속에 이제 묻히겠죠? 그러면 미생물이 사람을 분해시켜 썩는다고요. 근데 끝까지 썩지 않고 버티는 놈이 누굽니까? 뼈잖아. 그 뼈의 주성분이 뭔데요? 칼슘과 인이라고요. 그러면 이 땅속에서 인 증기가 쭉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그 여름철 밤, 그 더운 온도에서, 그 더운 날씨에서 인 증기에 불이 붙어요. 거기서 바람이 살짝 불면 이 불덩어리가 픽픽 날아다닙니다. 도깨비불이야. 실제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소체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동소체 한번 읽어볼까요? 호돈수 물질 중에서 같은 원소로 되어 있지만 분자 또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서, 즉 모양이 달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물질이다. 됐죠? 이걸 동소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와 흑연, 같은 탄소로 되어 있지만 결정 내 원자 배열이 다릅니다.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단사황과 사방황, 8개의 황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정 내 분자 배열이 다릅니다. 그 다음 흰인과 붉은인, 4개의 인 원자 P4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정 내 분자 배열이 다릅니다. 동소체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됐죠?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기본적인 용어 정리가 다 됐고요.
13페이지 역시 마찬가지, 12, 13 역시 마찬가지 기본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법칙. 봅시다. 질량보존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질량보존 법칙은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나와요. 네, 무슨 말입니까? 화학 반응을 할 때 반응 전의 물질과 물질의 질량과 반응 후 물질의 질량, 그러니까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의 합은 같다. 이게 질량보존 법칙이에요. 그죠?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반응 전과 반응 후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을 합니다. 얘가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다?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소가 지금 현재 1몰, N2 몇 그램? 28g이에요. 그 다음에 H2는 원래 2g이에요. 1몰이. 근데 3몰이니까 6g이 나오는 거죠. 얘들이 반응해서 암모니아 1몰은 17g이죠. 근데 2몰이니까 34g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응 전의 물질의 합과 반응 후, 즉 반응 전과 반응 후 질량이 같다는 거죠. 그죠? 이걸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왜 성립할까요? 반응 전과 반응 후 원자의 개수가 안 바뀌니까 당연히 질량은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우리 조금만 더 합시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 뭐냐면 두 물질이 결합해서, 그죠?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 때 각 물질은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CO2가 만들어지는 거야. CO2.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물질이 결합해서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 때 각 물질은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얘가 지금 현재 12g이야. 1몰이. 1몰이니까 산소 분자는 얼마입니까? 32g이 되겠죠. 그죠? 얘가 반응해서 CO2 1몰은 44g이에요. 그럼 뭡니까? 지금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CO2가 만들어질 때 탄소하고 산소는 몇 대 몇의 질량비로 결합한다? 12대 32, 즉 3대 8의 질량비로 결합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 다시 한번 얘기하면 두 물질이 결합해서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 때, 그죠? 각 물질은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 이걸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전에 다 한 번씩 배웠던 거잖아요, 이거. 그죠?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그죠?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는 이유는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이지. 그죠?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됐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배수 비례의 법칙입니다. 배수 비례의 법칙. 얘가 지금 뭐냐면 배수 비례의 법칙은요. 거기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A, B 두 원소가 결합해서 두 종류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A 원소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B 원소 질량 사이에서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두 물질, 두 개의 원소가 결합해서 두 가지 종류, 두 종류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종류 원소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나머지 원소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단적으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산소가 만나서 CO2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있어요. 그 다음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그죠? 뭡니까? CO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1몰, 1몰, 1몰이야.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탄소 1몰의 질량이 12g이 되겠죠. 산소 1몰의 질량은 32g이야. 그죠? 얘가 만나서 CO2가 몇 g이 생깁니까? 44g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탄소하고 산소가 몇 대 몇의 비율로 결합을 했다? 3대 8의 비율로 결합을 한 거야. 좀 더 크게 3대 8의 비율로 결합을 하게 된 거죠. 됐나요? 두 번째입니다. 요 식을 한번 보면 이제 역시 얘도 1몰, 1몰, 1몰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탄소 1몰의 질량은 12g이 되는 거고요. 얘는요 산소 원자가 되는 거죠. 산소 원자의 질량이 16g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결국은 28g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냐면요. 보세요. 지금 탄소하고 산소는 몇 대 몇의 질량비로 결합했나요? 당연히 3대 4의 질량비로 결합한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배수비례의 법칙이 뭐였습니까? 성립이 됐네. 뭐라고요? 두 종류, 그죠? 두 종류 원소가 결합해서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어낼 때 한 종류 원소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나머지 원소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다시 한번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한 종류 원소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나머지 원소들의 질량 사이에서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지금 CO2하고 CO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탄소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산소 질량 사이에서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몇 대 몇의 정수비입니까? 2대 1의 정수비가 성립하는 거지. 8대 4니까. 됐습니까? 됐나요? 이제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H2O하고, 그죠? H2O2. 얘도 한번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그죠? 뭡니까?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었어요. 그때 한 종류 원소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나머지 원소들 사이에서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만약에 지금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이 만들어졌죠. 이때 수소 원자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산소 원자들의 질량 사이에서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을 했잖아. 몇 대 몇의 정수비? 1대 2의 정수비가 성립을 한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거 한번 해볼까요? NO하고 NO2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종류 원소가 결합해서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종류 원소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나머지 원소들 사이에서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보세요. 지금 질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이와 같이 두 가지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질소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산소의 질량 사이에서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겠죠. 몇 대 몇입니까? 이거 역시 1대 2의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네. 만약에
NO하고 NO2 중에서 만약에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산소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놓으면 질소의 질량 사이에서는 몇 대 몇의 질량비가 성립할까요? 산소가 지금 하나, 두 개야. 그죠? 근데 산소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려면 얘가 2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뭡니까? 지금 NO하고 NO2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산소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질소의 질량 사이에서는 얼마입니까?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2대 1의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죠? 예. 이게 배수 비례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 책을 한번 읽어보고 13페이지까지 해서 화학의 개관에 대해서, 이제 화학의 서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합시다. 질량보존 법칙.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반응 전의 물질과 반응 후의 물질의 질량의 합은 같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반응이 진행이 될 때 원자들의 개수가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적 변화 및 물리적 변화에서 모두 성립한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이 에너지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뭐 이제 시험이 직접적으로 나온다기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B금이 중성자야. 양성자, 중성자입니다. 우리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질량수라고 얘기했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보면 원자의 결합이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원자의 결합이든 끊을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붙일 때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수소 원자가 수소가 있거든요. 이놈을 결합을 끊을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결합을 붙일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지금 현재 양성자고 중성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를 질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핵이 만들어지려면 이 양성자고 중성자가 꽉 뭉쳐야 돼요. 네? 양성자고 중성자가 이렇게 꽉 뭉쳐야지 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꽉 뭉치면 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꽉 붙을 때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래서 원래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질량수인데 얘가 핵이 만들어지려면, 그죠? 이 양성자고 중성자가 꽉 뭉쳐야지 핵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핵이 만들어질 때 꽉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그죠? 그때 질량만큼이, 그죠?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야.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뭐 질량 결선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핵화학 들어가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그죠?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틀리겠죠. 질량만큼이 방출이 됐으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이제 하나 예외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이 에너지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네, 일정 성분비 법칙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두 물질이 결합해서 한 화합물을 생성할 때 각 물질은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 됐죠?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이유는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탄소가 1, 산소가 2로 결합하기 때문이죠. 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될 때 탄소와 산소가 1대2의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이죠. 맞나요?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에서만 성립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배수비례의 법칙입니다. A, B 두 원소가 결합해서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A 원소의 질량이 같으면
비원소의 질량 사이에서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되나요? 얘 다 들었죠? 그래서 예를 한번 보면 CO2와 CO와 CO2 사이에서 탄소 일정량에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비는 1대2의 정수비가 성립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우리가 얘기를 든 거야. NO와 NO2에서 산소의 질량비를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뭡니까? ENO와 NO2 맞죠? 이때 산소와 결합하는 질소의 질량비는 2대1의 정수비가 성립한다. 방금 예를 든 거잖아. 그 다음에 반드시 두 원소가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드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H2SO4나 HNO3와 같은 세 종류 원소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배수비례의 법칙은 어떻게 말하면 인위적으로 만든 법칙이야, 이거는요.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돌턴의 원자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만 쉬었다가 할게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계속 쪼개지고 있죠? 같은 원소의 원자들은 크기, 모양, 질량이 같고 다른 원소의 원자들은 크기, 모양, 질량이 서로 다르다. 뭐로 지금 다 박살이 나고 있습니까? 동위원소, 동중원소로 다 이게 어긋나고 있죠. 그래서 동위원소는 뭡니까? 같은 원소의 원자야. 같은 원소의 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질량수는 다르잖아. 동중원소는 다른 원소의 질량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다른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질량은 동일하잖아. 그죠? 그래서 동위원소, 동중원소로 지금 이 이론은 전혀 틀린 이론이 되는 거야. 그 다음 화학 변화 시에 원자들은 서로 없어지거나 원자들은 없어지거나 새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없어지거나 새로 생성되지 않아요. 원자가 그대로 보존되니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외가 있어. 핵분열이나 핵융합을 통해서는 새로운 원자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핵융합 반응, 핵분열 반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수소가 모이면 헬륨으로 바뀌어요. 이걸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핵분열이나 핵융합을 통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잖아 지금. 그죠? 지금 1, 2, 3번은 다 틀린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화합물은 한 원자와 다른 원자가 정해진 수의 비율로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얘는 맞죠? 일정성 분비 법칙을 성립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죠? 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시험하고 연결되는 그런 그 내용들은 동위원소하고 동소체 그 정도예요. 사실은요. 그죠? 근데 화학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기본적인 법칙. 됐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화학이 기본 언어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중요합니다. 전부 다 시험 범위하고 직결되는 내용들이야. 아시겠죠? 네,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